안녕하세요. 북엘스입니다. 세상은 지금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또 한 번의 경기 침체나 세계 공황 수준의 경제 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챗 GPT 등의 AI와 자동화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될 겁니다. 안타깝지만 근면 성실하게 일만 하는 사람들은 패자가 될 확률이 높고 부자들이 또다시 승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그들에게 더 큰 부를 안겨주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부자가 아닌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부자처럼만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패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에 앞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성직자가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리 사냥 축제가 한창이었는데 오리 한 마리를 공중에 던지자 사냥꾼이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을 맞은 오리는 자그마한 마을 호수의 정중앙으로 떨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한 주민이 호수로 다가갔습니다. 물가에 도착한 주민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 오리를 건져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주민의 발은 물에 전혀 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후 몇 차례 오리를 건져오는 동안에도 발은 말끔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성직자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다음 오리는 내가 건지러 가야겠어. 그는 호수로 다가가 물 위를 걸어보려고 시도했지만 그대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호수에 빠진 성직자가 물 밖으로 나오는 사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심이 몹시 깊은 분이신가 봐. 하지만 돌이 있는 위치는 도통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화 속 성직자와 같은 시선으로 부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마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있다는 것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방법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 되어 놀랍게 변화되어 갈 당신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 수입이 필요하다. 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한 달에 몇 가지 수입을 얻습니까? 25일 날 주는 월급이 전부신가요? 그렇다면 여러 개 수입 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대부분 일회성 수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회성 수입을 얻습니다. 부자들은 한 번 이룬 성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한 번 이뤄낸 일로 평생 돈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자산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져 몇 대에 걸쳐 부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매월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월 블로그, 티스토리에서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주식 배당 수익을 매월 또는 매 분기 받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의 시세 차익으로 자산이 쌓입니다. 유튜브 수익도 매월 결산되어 들어옵니다. 대행 광고를 통해서도 수익이 들어옵니다. 처음 부자가 되기 위해 마음을 먹고 난 후 정말 죽어라 공부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수입을 다변화시켰습니다.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중에 하나는 큰 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자산을 키워나가고 그 자산이 다시금 황금알을 낳아 저에게 돌아옵니다. 다회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한 방법 외에도 참 많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자, 저작권료를 받는 작가, 특허 발명가, 게임 개발자, 배당을 받는 기업가와 투자자,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받는 프랜차이즈 소유주 등등. 방법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를 선택해서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하나만 해내면 그 다음 것은 쉽습니다. 하나만 잘 만들어 두면 그걸 복제하는 것만으로도
눈덩이가 불어나듯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디딤돌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다 그 디딤돌을 이용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평범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매월 한 번의 수입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부자들은 한 번의 노동으로 여러 번 돈을 법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한 번의 노동으로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종이에 당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쭉 적어보고 그 안에서 돈을 여러 번 벌게 해줄 것을 찾아보십시오. 아마 보자마자 부족한 것만 보이고 이게 돈이 될까? 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분명히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걸 발전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고 싶게 만들까? 돈 내고 이용하게 만들까? 이미 그것으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처음에는 무료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장에서 알아서 평가해 줍니다. 자본주의는 참 무서워서 그 값어치만큼만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뿌려보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 보십시오. 피드백을 받아서 더 발전시키십시오. 조금씩 돈을 올려서 팔아보십시오. 그렇게 적정 가격을 만들어 가 보십시오. 이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다회성 수입이 만들어질 겁니다.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돈으로 환산해보고 그 가치를 올린다. 예전에는 정규 교육을 다 마치고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그 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돈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환산하기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아주 쉽습니다. 바로 당신이 받고 있는 월급이 지금 받고 있는 돈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시장에서 평가하는 당신의 가치입니다. 너무 가혹한가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는 무섭습니다. 돈은 그 값어치만큼만 지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줄 때 사람들은 무섭도록 몰립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 사람들은 무섭게 압니다.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내는 돈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사지 않습니다. 한두 명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안 좋은 걸 비싼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즈니스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금방 탄로가 납니다. 댓글에 고객 평에 악플이 도배될 테니까요. 무엇보다 사업 자체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드러납니다. 지금 받고 있는 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발전시키십시오. 그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돈은 저절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유망했던 직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직업들입니다. 요즘도 인기가 있나요? 가장 인기가 있었던 초등학교 교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기사 보셨나요? 사실상 미달인 상황.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실이 이렇네요. 이뿐만 아니라 없어지는 직업도 정말 많습니다. 새로 생기는 직업도 정말 많지요. 새로운 세대의 구직자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능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직업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세대들은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직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대로 있으면 성공이 보장되는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이미 저물었지요. 지금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챗 GPT가 나오는 시대, 키오스크 자동화 생산 라인이 나오는 시대, AI가 판사 역할을 하고 의사 역할을 하며 교사 역할을 하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돈 벌기는 일종의 게임이다. 돈을 버는 일은 재미없는 일인가요? 힘들고 고되기만 한 일인가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일은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그걸 참고 견뎌야 한다. 그래야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 반복적인 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자의가 아닌 타의로 하는 일을 할 때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입니다. 조만간 졸업을 할 겁니다. 꼭
아무튼 회사에 다니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의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끌려다니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나사 조이는 일 같은 업무가 많습니다. 조직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부서도 바꿔보고 하는 일을 좀 다르게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하기 싫고 안 맞고 재미없고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힘들게 얻은 능력이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 업무 중에 하나가 해외 영업이었습니다. 수주를 받아서 주문을 넣고 제품을 생산시키고 출하시키기까지 영업사원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ERP라는 시스템이 생기면서 주문을 넣기만 하면 알아서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지요. 시대가 변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겨 편안해지지만 그게 결국 제 월급줄을 끊어놓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정말 이럴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재미있어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임장을 다니면서 아파트와 아파트, 지역과 지역을 비교 분석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이건 왜 저것보다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지 분석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직접 찾는 일은 좀 힘들고 고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통계청, KB부동산, 각 자치단체 사이트 등등 모두 직접 다니면서 자료를 모았는데 이게 시간도 많이 쓰이고 일단 습득을 하니 단순 반복인 겁니다. 그때 제가 한 방법은 일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사이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 사이트들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정보만 추려서 했더니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내버리지 한 거죠. 부동산 등기를 칠 때도 직접 온라인으로 하고 등기소도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돈을 내고 법무사님들께 맡깁니다. 아웃소싱 합니다.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내 일을 하면 위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레버리지니까요. 부자는 레버리지로 돈을 끌어 모읍니다.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며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절대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일하지 마십시오. 돈이 일의 목적이 되면 당신은 자신이 벌 수 있는 만큼도 벌지 못합니다. 돈을 버는 일은 게임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돈 버는 일이 쉽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쉽지 않은 상황도 넘어설 수 있고 궁극의 기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싫어도 성공하게 됩니다. 게임처럼 느껴지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잘할 수 있게 되고 돈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 수입을 만드십시오. 한 달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십시오.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여러 번의 수입이 들어오도록 만드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돈으로 환산해보고 그 가치를 높이십시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스스로를 발전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돈 벌기는 일종의 게임과 같습니다. 게임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부겔스에서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습관,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책의 핵심에 저의 경험을 녹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꾸준히 구독하면서 하영하적 곧 하나의 영상에 하나의 적용만 해 나간다면 분명히 부자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